암호화 모드를 이제 설명해 드리고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블럭 암호 방식에서는 입력으로 정해진 블럭 크기의 데이터가 들어와야 돼요. 무조건적으로. 그러면 블럭 크기보다 작으면 채우기를 해야 되겠고, 크면 쪼개가지고 어떻게 암호화를 해야 되며, 마지막 블럭은 이제 또 채우기가 필요할 수 있고요. 우리가 표준 채우기를 사용하게 되면은 항상 정확하게 그 블럭 크기로 나눠지더라도 채우기를 해야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암호 모드는 ECB 모드가 있는데, ECB 모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만들어진 여러 암호 모드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암호 모드가 이제 CBC 모드하고 요 다음에 살펴볼 CTR 모드입니다. CBC 모드는 평문 블럭을 암호할 때 평문 블럭만 가지고 암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 암호 블럭을 이용해서 암호를 합니다. XOR 해가지고 암호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암호하게 되면은 ECB 모드에서는 CI가 PI에만 의존했는데, 이제는 CI는 PI뿐만 아니라 PI 앞에 있는 모든 평문 블록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는 방식이 되겠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P1은 이용할 피드백이 없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랜덤한 블록 크기의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C0라고 암호문과 함께 앞에 붙여서 줘야 돼요. 왜냐하면 얘가 없으면 복호한 사람이 복호화를 못하는 거죠. C1을 복호하려면 C0를 XOR 시켜줘야 되는데, C0가 없으면 이제 키를 갖고 있는 사람도 풀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줘야 되겠고, 이런 방식을 쓰기 때문에 CBC 모드로 메시지를 암호화하고 표준 채우기를 사용하면은 최대 2블럭이 커질 수 있습니다. 평문보다 2블럭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이제 지난 시간에 대충 했었고요. 이런 IB를 사용하는 거의 단점은 이제 암호문의 크기가 평문보다 늘어난다는 단점이 있지만, 장점으로는 우리가 사용하는 결정적인 암호 알고리즘을 확률적인 알고리즘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똑같은 메시지를 똑같은 키로 암호하더라도 IV를 매번 다른 걸 쓰면은 결과 암호문들은 다르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CBC 암호 모드의 특징을 이제 우리가 앞서 정해놓은 그 네 가지 요소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는 유사평문을 암호화했을 때 암호문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는 건데, 이 경우에 보면은 두 개가 되게 유사하고 P2만 달란데, P2만 조금 다른 경우인데, 이제 P2를 암호화한 C2로부터 그 이후에 있는 모든 암호 블록들은 이거하고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특징을 이런 측면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평문이 조금만 바뀌어도 암호문은 많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좋은 특징을 갖고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암호문 블럭은 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냐면은 맥 역할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맥 역할로 사용할 수가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암호 블럭이 뭔가 조작됐을 때 그것을 복호하면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면은, 이제 이 CBC에서는 한 블럭에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조작하게 되면, 수정을 하게 되면 요거를 복호해서 얻어야 되는 P2는 당연히 깨지는데, P2만 깨지는 건 아니고
그 다음 것도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 블럭에 어떤 조작이 있으면 그것이 이제 복호화에는 두 블럭에 영향을 주고요. 그 두 블럭 이후에는 또 영향을 안 받습니다. 두 블럭만 영향을 주고 나머지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이것도 좋은 특징입니다. CBC가 갖고 있는 좋은 특징인데, 문제는 뭐냐면 P2가 왕창 깨지는 건 당연히 깨져야 되는 거예요. 조작했으면. 근데 P3는, 즉 C2를 조작했을 때 P2는 왕창 깨지는데 P3에는 우리가 원하는 변화를 줄 수가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요거는 되게 심각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요 문제는. 그래서 CI를 조작하게 되면은 PI와 PI 플러스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PI 플러스 1은 그 CI를 어떻게 조작했냐에 따라서 그 위치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 이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래 그 ECB 모드는 우리가 위치를 바꾸게 되면은 그 바꾼 위치에서 그대로 풀리는 또 문제가 있었죠. ECB 모드는. 그럼 CBC 모드에서 한번 바꿔보면은 당연히 그 각 바꿔진 위치에 따라서 두 블럭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인접한 애들을 바꾸게 되면 세 블럭에 영향을 받게 되는 거고요. 똑같은 이제 문제가 있고요. 다른 문제들은 없나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우리가 똑같은, 이제 이건 똑같은 건 아닌데, 얘와 이제 다음과 똑같은 건데, 똑같은 개념인데, 어떤 암호문이 이제 CBC로 암호된 암호문이 있을 때 이 중에 일부를 뒤에다 또 붙여요. 또 붙이게 되면은 이 경우에는 요 붙인 위치만 깨지고 나머지는 또 정상적으로 복호가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즉 이렇게 해서 붙일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만약에 똑같은 키로 암호화된 두 개가 있을 때 얘 둘을 이용해서 또 다른 메시지를 만들려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그 붙여진 위치만 깨지고 나머지는 또 정상적으로 풀릴 수가 있는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 문제점은 CBC만 있는 건 아니고, 당연히 ECB는 독립적으로 암호화했기 때문에 두 개가 있을 때 갖다 붙였을 때는 전혀 영향 없이 풀리게 되죠. 근데 얘는 그래도 그 붙인 위치에는 그 깨지게 되는 그런 특징은 있는데 나머지는 또 여전히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은 뭐 CBC만 갖고 있는 문제점은 아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설명드린 내용이고, 이런 특징이 또 있어요. CI와 CJ가 같으면, 우연히 CI와 CJ가 같은 애를 발견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거의 전거 CI-1과 CJ-1을 XOR 하면은 뭘 얻게 되냐면 PI와 PJ를 XOR한 값을 얻게 됩니다. 이거 왜 이러냐? 우리가 얘가 어떻게 되냐면 CBC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CI는 PI랑 CI-를 XOR해서 CI를 구하게 되는 거고, CJ는 PJ와 CJ-XOR한 걸 암호해서 CJ를 얻게 되는 거죠. 근데 CI와 CJ가 같다 하고 그래요. 같다는 거는 뭘 의미하냐면 얘와 얘가 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CI와 CJ 같은 건 뭘 똑같은 걸 암호하니까 같아지는 거지. 다른 걸 암호했는데 CI와 CJ가 같아질 이유는 없어요. 그러면 PI, CI-1이 뭐랑 같냐면 PJ와 CJ-1라고 같다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걸 서로 옮겨버리면은 이게 같다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CI와 CJ가 우연히 일치되는 걸 찾으면은 PI와 PJ의 X화랑 값을 얻을 수가 있고, 평문의 X화랑 값은 평문들은 여러 가지 여분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로부터 PI와 PJ를 계산해내는 거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또 심각한 문제가 있지만 CI와 CJ가 우연히 같아질 확률은 블록 크기를 고려하면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타나면 이런 문제가 있는데 확률이 매우 적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이제 걱정 안 해도 되고, 얘도 또 똑같이 이런 문제들 때문에 시기적절하게 키를 바꿔줄 필요는 있습니다. 똑같은 키로 계속 메시지를 만들다 보면은 이 만들어지는 CI의 개수들이 많아지게 되겠죠. 그럼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연히 CI와 CJ가 같아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키를 자주 바꿔야 되는 이유는 또 이런 이유도 CBC에는 있기 때문에 그 키를 자주 바꿔서 우연히 CI와 CJ가 일치되는 거를 막아줘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특징들을 다 살펴봤어요. 그렇죠? CBC 모드의 특징을 살펴봤는데, 이 CBC 모드는 요 문제가 가장 좀 심각한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요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고, 공격자가 원하는 어떤 변화를 암호문을 조작해서 평문이 어떤 특정한 값으로 복화되도록 우리가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얘는 랜덤한 값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어떤 숫자가 들어가요. 그러면은 내가 C2'을 조작하게 되면 얘는 원래 랜덤한 값이니까 이게 나온 값이 제대로 나온 건지 원래 것인지는 수신자는 잘 모를 거예요. 랜덤한 값이니까 준 사람이 랜덤 값 줬겠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이제 숫자니까 특정한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이 숫자가 100이었으면 이거를 얼마든지 쉽게 뭐 100일로 바꾸든 1000으로 바꾸든 10,000으로 바꾸든 쉽게 바꿀 수가 있어요. 100의 표현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조작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즉 무결성을 보장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CBC 모드는 이제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NM 특성을 만족하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암호문을 조작해서 평문이 내가 원하는 형태대로 나오게끔 조작할 수가 있는 거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CBC 모드로 암호할 때는 인증 암호화가 매우 중요하죠. 인증 암호화를 해야지만 이런 조작들을 발견해낼 수 있고 못하게끔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CBC 모드는 그 자체만 가지고는 이제 그 자체로는 ECB 모드의 단점들을 다 극복하긴 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CBC 모드로 암호하더라도 이제 인증 암호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또 다른 이제 CBC 모드의 단점은 뭐에 있냐면은 병행 수행을 못한다는 단점이 있어요. 순차적으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병행 수행을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행 수행을 못한다는 단점, 어차피 얘도 이런 문제점들이 완벽하지는 않기 때문에, 물론 이제 ECB 모드에 있는 원래 나타났던 여러 문제점들을 얘는 극복해 주지만
극복해 주는데 완벽하게 해주는 건 아니죠. 뭔가 문제는 여전히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좀 더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비슷한 수준의 안전성을 제공하고자 이제 만든 것이 이제 CTR 모드라는 거예요. CTR 모드. 그래서 CTR 모드를 이제 설명해 드릴 건데, 그 전에 여기에 조금 이제 그 오라클 공격이라는 게 있는데, 자세히 설명은 안 드리고 개념적으로만 요걸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얘가 이 공격이 실제 TLS 초기 버전들의, 그러니까 초기 버전이라기보다는 1.2까지 가능했던 공격입니다. 1.2까지 가능했던 공격인데, 이 공격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이 TLS 1.2까지는 어떤 식으로 동작을 했냐면, 메시지를 암호화해서 상대방한테 주면 상대방이 그걸 풀어봐요. 풀어본 다음에 인증 암호화를 하는데 맥된 인크립트 방식을 쓰는데, 풀어본 다음에 그 맥된 인크립트 인증 암호화를 하니까 맥값을 확인하겠죠. 그리고 채우기를 확인을 해요. 그래서 채우기에 문제가 있으면 상대방한테 오류를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풀어봤는데 네가 준 암호문에 채우기가 문제가 있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채우기가 문제가 있다. 또 맥값에 문제가 있다고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공격이 가능하냐면, 내가 메시지들을 만들어서 그 서버한테 날리는 거예요. 그 서버한테 날려요. 그럼 서버가 내가 만든 메시지는 정확할 가능성이 많지는 않죠. 근데 내가 256번 트라이를 하면 그 중에 하나는 맞힐 거예요. 마지막 블럭 값이, 마지막 블럭이 아니라 마지막 블럭의 바이트 값이죠. 마지막 블럭의 바이트 값은 1바이트니까 총 256개의 값을 가질 수가 있고, 그 값 중에 하나를 처음부터 계속 추측해가지고 메시지를 만들어가지고 보내면 얘는 계속 풀어보게 돼요. 풀어보면서 틀렸다는 걸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제 없다라는 걸 주게 되면은, 아, 내가 제대로 추측했구나라는 거를 얻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CBC 모드 패딩 오라클 공격의 교훈은 뭐냐면은, 이제 암호 기술에서는 우리가 뭔가 어떤 메시지를 줬을 때 그 메시지를 상대 측에서 여러 가지 검증하겠죠. 그런데 이 검증의 결과를 알려주면 안 돼요. 실패했다는 건 알려줘도 되는데 왜 실패했는지, 뭐가 문제였는지는 알려주면 안 되는 거죠. 그 알려주는 정보가 공격자에는 대단히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결국에는 이게 내부적으로 조금만 더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채우기의 표준 채우기는 마지막 바이트에 채워진 바이트 값을 기록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우리가 블럭 크기가 뭐 16바이트다, AS처럼. 그러면 가능한 값이 1부터 16까지예요. 16까지. 그러면 이제 뭘 이용해서 그걸 공격하게 되냐면, 이 서버나 아니면은 그 수신 측이 그 암호문을 풀었을 때, 맨 마지막에 풀었는데 바이트 값이 01이 나오면 채우기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 거예요. 01이 나오면 01. 왜냐하면 01이 나왔다는 건 한 바이트가 채워졌다는 형태로 되는 거죠. 그래서 01이 나오게끔 내가 이 메시지들을 만들어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추측이 맞으면 결과는 01이 나올 거예요. 근데 추측이 틀리면 01이 안 나오고 엉뚱한 값이 나오겠죠. 엉뚱한 값이 나오면은 그 수신 측이 뭐라고 하냐면 채우기에 문제가 있다라고 답변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틀렸네. 그럼 다음 것도 해보면 돼요. 그러면 총 몇 번 해보면 돼요? 256번을 해보면은
마지막 바이트 값이 뭐였는지를 내가 알게 되는 거죠. 내가 키를 모르는 이 암호문을 다시 이 서버에 전송해가지고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암호 세계에서는 이제 어떤 뭔가를 처리하고 그 처리의 결과에 대해서 어떤 게 왜 문제가 됐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면 안 돼요. 그것이 이제 제3자들한테 알려주게 되면은 그 많은 정보가 노출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공격을 못하게 이제 프로토콜들을 잘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좀 더 소프트웨어를 지능적으로 만들어서 이런 공격들을 못하게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단순하게 우리가 채우기가 정확하다 안 하는가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기대하는 메시지 크기가 있어요. 프로토콜은. 그럼 그 크기의 데이터가 와야 되겠고 그 크기의 채우기가 내가 기대하는 채우기 값이 와야지 채우기가 그냥 01이라고 채우기에 문제가 없다고 대답해 주면 안 되는 거죠. 소프트웨어가. 근데 뭐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는 그렇던 공격일 거고요. 뭐 복잡한 내용이니까 뭐 그렇게 자세히 이렇게 이해할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CTR 모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 CBC보다는 CTR 모드를 더 많이 써요. 왜냐하면 얘가 더 효율적이고 병행으로 암호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냐면 PI를 암호화하는데 XOR로 암호화를 해요. 즉 내가 사용하는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암호 알고리즘을 어디다 쓰냐? 요 SI를 생성하는 데 사용합니다. SI를 어떻게 생성하냐면 NI를 암호화해서 생성을 해요. 그럼 NI는 뭐냐면은 카운터예요. 카운터 값이어서 NI 요 PI를 암호할 때 NI를 쓰면 PI 플러스 1을 암호할 때는 NI 플러스 1이 되는데 요 NI 플러스 1 값은 NI에다가 더하기 1을 한 값이에요. 그러니까 얘만 알면 다 아는 거죠.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P1을 암호할 때는 N1이 필요하겠죠. 근데 N1을 내가 주는 게 아니죠. N1 주면 안 되니까 N1은 주는 게 아니고 뭘 주게 되냐면 N1을 계산할 수 있는 N0를 줘야 되는 거예요. N0를. 그 N0가 뭐가 되냐면 이제 CTR 모드에서는 IB 벡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랜덤한 IB 벡터를 하나 만든 다음에 그거를 카운터의 시작 값으로 사용해 가지고 이제 암호하는 사람은 그 N0에 더하기 1을 해서 N1을 계산하고 그 N1을 암호한 다음에 SI를 뽑아내 가지고 SI와 PI를 XOR해서 CI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수신한 복호하는 측에서도 N0만 있으면 모든 NI들을 다 계산할 수가 있고요. 모든 NI를 계산할 수 있으면 키를 그 암호하는 측과 복호하는 측이 같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키로 NI를 암호해서 그 SI를 만들 수 있고 그 SI만 있으면 수신된 CI랑 SI를 XOR해서 PI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CTR 모드이고 CTR 모드는 병행으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NI 플러스 1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NI를 알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N0만 알면 이 NI 값들을 그냥 덧셈이니까 다 계산할 수가 있어요. 프로세서한테 던져주면서 너는 N5를 써라, 난 N6을 써라 이런 것들을 그냥 만들어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병행 수행을 할 수가 있고요. 이 그림에서 보면 요 그림하고 차이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림에. 여기에는 EK가 있고 복호할 때는 복호 함수를 쓰잖아요. 근데 요 그림은 어때요? 암호할 때도
암호 함수를 쓰고 복호할 때도 암호 함수를 쓰고 있습니다. 왜? 실질적인 암호화는 얘 갖고 하는 게 아니라 XY 갖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얘는 뭐만 있으면 돼요? 암호화 함수만 있으면 돼요. 그럼 원래는 우리가 암호 알고리즘을 모듈을 만든다. 소프트웨어 모듈을 만든다. 그러면 암호 함수, 복호 함수, 펑션을 2개 만들어야 돼요. 근데 얘는 어때? CTR 모듈로 우리가 사용할 거면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암호 함수, 복호 함수 2개 펑션을 만드는 게 아니라 뭐만 만들면 돼요? 암호 함수만 만들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소프트웨어 할 때는 그렇게 큰 이슈가 아닌데 하드웨어 칩으로 만든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하드웨어 칩으로. 그러면 차이가 크죠. 왜냐하면 일반적인 하드웨어로 그 AS 칩 같은 걸 만들려면은 그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암호하는 회로, 복호하는 회로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제 요런 CTR 모드만 쓰는 형태로 칩을 만들면 뭐만 들어가면 돼요? 암호하는 회로만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게이트 수가 확 줄어들게 되겠고 하드웨어에 더 소형화 만들 수도 있고 효과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TR 모드는 암호화 함수만 쓰는 것 때문에 효율성이 또 없고 병행 수행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NI들은 비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IV가 가야 되고 IV는 C0로 그냥 줄 거니까 누구든지 다 계산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이 NI들은 다 계산할 수가 있는데 SI를 계산 못하는 거죠. 그래서 SI를 계산하려면 뭐가 필요해? K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SI만 있으면 이제 XOR에서 하는 거니까 이 SI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여기서는 뭘 이용하고 있냐면 블럭 암호 알고리즘을 이용하고 있어요. 블럭 암호 알고리즘. 그런데 굳이 블럭 암호 알고리즘을 이용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맥 함수를 이용해도 상관이 없어요. 뭐만 되면 돼? 수신자하고 복호하는 사람들만 이 NI를 이용해서 계산해낼 수 있으면 돼요. 랜덤한 값을. 이게 꼭 암호 알고리즘 이용하지 않아도 다른 어떤 맥 같은 함수, 맥도 키가 들어가는 거고 키를 모르면 못 만들어내죠. 그러면 그런 걸 이용해서도 SI를 대신 만들어가지고 이제 암호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CTR 모드는 여기에 암호 함수를 꼭 쓸 필요도 없어요. 암호 함수를 쓰는 게 아니라 이제 맥 함수를 써도 이 방식으로 할 수가 있고요. 얘는 CBC와 마찬가지로 IV가 필요하죠. IV가. 그런데 맨 마지막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맨 마지막은 우리가 보통 채우기를 해야 되잖아요. 채우기. 근데 암호하려고 봤더니 여기 그림이구나. PN이 맨 마지막이 블럭 크기가 아니야. 그러면은 줄여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채우기가 필요 없는 거예요. 왜? 마지막 카운터를 이용해서 SI를 계산했을 거잖아요. 근데 PN이 2바이트밖에 안 돼. 그럼 SI에서 몇 개만 쓰면 돼? 앞에 2바이트만 쓰면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최종적으로 암호화는 블럭으로 이용해서 암호하는 게 아니라 XOR을 이용해서 암호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채우기가 필요 없는 거죠. 채우기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CTR 모드는 채우기가 필요 없어요. 하지만 여전히 얘도 IB 벡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 블럭은 늘 커지죠. 평문보다는 한 블럭은 커집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게 이제 CTR 모드입니다. CTR 모드. 효율성을 이제 많이 강조한 그런 모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좀 살펴봅시다. 그러면 XOR을 이용해서 암호하기 때문에 똑같은 IV를 사용하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CBC도 똑같은 IV를 사용하면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똑같은 메시지를 똑같은 IB를 이용해서 암호하게 되면은 결과는 같아지겠죠. 그래서 똑같은 메시지를 암호화해도 결과는 늘 다르게 나오려면은 CBC 모드에서도 IB를 매번 다른 걸 써야 돼. 근데 그거는 그 문제만 있는 건데, 얘는 뭐냐면 IB를 한번 썼는데 또 같은 메시지가 아니라 다른 메시지를 암호할 때 그 IB를 또 썼어요. 그럼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두 개의 암호문을 암호화했을 때 사용하는 SI가 같아지게 돼요. SI가 같아지게 되면은 CI는 이제 PI, XO와 SI가 되겠고, 또 다른 애는 이제 PI와 다른 뭔가 다른 걸 암호화했겠죠. PI 프라임 XO와 SI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CI와 CI 프라임을 XOR하면 뭘 얻어? PI들의 XOR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돼요. 그래서 CTR 모드에서는 절대 똑같은 IB를 쓰면 안 돼요. 똑같은 IB를 쓰면 안 돼요. 그럼 똑같은 IB를 쓰면 안 되니까 어떤 방법들을 우리가 강구하냐면, 원래는 CBC 모드에서 IB는 랜덤하게 선택을 해요. 랜덤하게. 난스도 우리가 랜덤하게 선택한다고 했죠. 근데 그렇게 난스나 IB를 랜덤하게 선택을 하면은 우연히 같은 IB를 선택할 확률이 있겠죠. 그렇죠? 그 확률은 어떤 이론에서 우리가 계산해낼 수 있어요? 생일 파라독스를 이용하면은 얼마만큼 내가 IB를 랜덤하게 생성하면은 똑같은 IB를 생성할 확률이 50%, 이미 내가 한번 만들었던 걸 또 만들 확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랜덤하게 난스를 우리가 생성하지만 뭘 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주 키를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CBC도 IB를 랜덤하게 생성하면은 이제 똑같은 IB를 또 쓸 수 있으니까 그거를 안 하기 위해서 키를 또 자주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CTR 모드에서는 절대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장치를 우리가 쓰는데, 이제 IV를 랜덤하게 그냥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랜덤하게 치면 C0와 C0 프라임이 같아질 수가 있죠. 같아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지만 얘가 달라. C0와 C 프라임이 달라요. 근데 우리가 이제 C0 갖고 이게 N0가 되겠죠. 이게 N0 프라임이 되겠죠. 그러면 N1, N2 이렇게 쭉 계산하겠지. 얘도 N1 프라임, N2 프라임 이렇게 계산하게 돼요. 그럼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 이렇게 겹칠 수가 있어요. 중첩이 될 수가 있죠. 얘가 시작값이 여기고 얘가 시작값이 여기고 플러스 1에서 계산하니까 얘가 다르더라도 얘가 플러스 1하는 영역 내에 요 C0 프라임, N0 프라임이 요 위치에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요 영역에서는 똑같은 그걸 SI들을 쓰게 되겠고, 요 구간을 XOR 하게 되면은 이제 PI들, 평문 블럭들의 XOR 값을 얻어낼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첩되는 거, 뭐 중첩은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중첩들을 똑같은 그림, 중첩이 될 수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N0를 이제 128비트 이 블럭 크기로 랜덤하게 만들 텐데 랜덤하게 128비트를 랜덤하게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 중에 96비트만 랜덤하게 선택을 하고 나머지 32비트는 0으로 초기화를 해요. 그러면 0001, 0002 이렇게 쓰겠죠. 그렇게 만들게 되면은 얘하고 얘가 다르면은 두 개가 이런 식으로 중첩될 일은 없어요. 중첩될 수가 없죠. 이 앞에 게 둘이가 같으면 모르겠지만
둘이 다르면 얘네들이 쓰는 건 여기가 달라지는 거고 얘가 다르니까 얘와 얘는 중첩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CTR 모드에서는 저 중첩 가능성 때문에 96비트 랜덤 값 플러스 32비트 카운터를 이용해서 IV를 그러니까 N0를 만들게 됩니다. 이 방법을 쓰게 되겠고요. 또 하나는 siev라는 방법이 있는데 이 siev는 메시지의 맥값을 구해가지고 그 맥값을 이용해가지고 IV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IV를 그 메시지 내가 암호하려는 메시지에 의존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랜덤하게 완전 랜덤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메시지에 의존하게 만들어서 두 메시지가 다른 메시지이면 암호한 메시지가 다른 메시지이면은 IV는 늘 다른 값이 나오게끔 만들기 위해서 그 IV를 계산할 때 메시지를 이용하는 거예요. 메시지를. 좋은 방법인지는 또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런 방법이 있고 또 저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방법이 있다. 어쨌든 이제 이 CTR 모드에서는 중요해요. 그 IV를 늘 다른 거, 반드시 다른 걸 써야 되겠고, 반드시 다른 거를 이제 우연히 쓸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키를 더 다른 모드보다 더 자주 바꿔줄 필요가 있는 모드가 되겠습니다. 채우기가 필요 없고요. 평문 오류, 암호화 전에 평문에 오류가 있으면 얘는 PI에만 영향을 줘요. PI에만 영향을 주고 나머지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CI도 그거에만 영향을 받고 나머지 CI들은 그대로 바뀌지가 않습니다. 즉 CBC보다는 이 측면에서는 별로 좋은 요소는 아니죠. CBC는 계속 영향을 받죠. 그래서 맨 마지막 블럭 값이 맥값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특성을 갖고 있는데 얘는 그런 특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런 식으로 암호하기 때문에 얘를 한 비트 조작하게 되면은 PI도 그 위치에서 바뀌게 돼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 문제도 있고 이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이 있지만 어차피 CBC도 NM 특성을 만족 못하기 때문에 이건 CTR 모드로만 암호화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CTR 모드로 암호한 다음에 이 암호문에 대한 맥값을 해서 인증 암호화를 하게 되면은 이런 조작들은 발견이 되겠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효율성은 워낙 얘가 훨씬 좋은 거고요. CBC보다는. 그래서 실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그 모드는 CTR 모드를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CTR 모드만 사용해가지고 메시지를 암호하면 안 되고 우리가 인크립트 된 맥 방법을 쓰는데 그 인크립션을 할 때 CBC 모드를, 그러니까 CTR 모드를 쓴다는 거예요. CTR 모드를. 그래서 CBC도 마찬가지로 CBC로 메시지만 암호하면 안 되고 인증 암호화를 꼭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방금 살펴봤던 CBC 모드, CTR 모드는 암호화하는 그 부분에 사용하는 모드가 되겠고 이제는 그냥 메시지를 비밀 통신하고 싶을 때 암호화만 해서 주는 게 아니라 인증 암호화를 해서 줘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안전하니까. 그래서 인증 암호화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초기에는 맥된 인크립트 방법을 썼었어요. TLS 1.1이 조 방법을 써가지고 또 소프트웨어를 제대로 못 만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공격들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TLS 설명할 때 한 번 더 설명하겠지만 1.2 버전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뭘 만들어? 그거를 해결한 1.3 버전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1.3 버전을 쓰세요라고 할 텐데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용자들이 1.3을 쓰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똥꼬집해서 나는 1.2 계속 쓰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서버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서버는 처음에 브라우저하고 통신을 할 때
1.3을 권장하겠지만 브라우저가 나는 1.3 지원 안 하는 브라우저입니다. 1.2를 쓸래요. 그러면 1.2로 하게 해줘요. 그럼 그렇게 하면 문제가 뭐냐면은 일부러 내가 과거 버전을 쓰도록 요구해가지고 공격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이 암호 기술 세계에 갖고 있는 문제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보안 문제는 보안 문제가 나타나면은 아예 그 나타난 버전은 못 쓰게끔 해야 되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새 버전을 무조건 쓰게끔 유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뭐 과도기를 둘 수도 있긴 한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새 버전을 쓰게끔 강요하기가 현장에서는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TLS 같은 경우도 여전히 그 접속하는 브라우저가 1.2로 하고 싶다고 하면 그냥 1.2로 하게 해끔 프로토콜들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TLS뿐만 아니라 여러 프로토콜들이 구 버전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 구 버전을 일부러 사용하게끔 해가지고 이렇게 공격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인증 암호화 하면은 다 이제 알죠. 어떤 방법이 제일 효과적인지. 그래서 지금은 인크립트된 맥 방법을 다 쓰고 있지만 예전에 인크립트된 맥 방법을 쓰지 않았던 그런 버전들이 있을 수 있고 그 버전들을 계속 여전히 사용하게끔 이렇게 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크립트 암호화를 하고 맥도 그냥 같이 두 개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하는 순서가 이제 암호한 다음에 그 암호문에 대해서 맥을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두 개의 키가 필요합니다. 두 개의 키가 필요해요. 그래서 초기에 인크립트된 맥 방법은 어떤 방법을 썼냐면은 요 방법을 썼어요. CCM 모드라고 해서 Counter Mode with CBC Back 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암호화는 뭘로 해요? CTR 모드로 암호화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암호문이 만들어지겠죠? 그 암호문을 CBC 모드로 다시 암호화를 해가지고 마지막 블럭을 뭘로 이용해? 맥 값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이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투패스 방법이라 그래요. 투패스. 투패스는 뭐냐면 암호화를 다 하고 나서 그 결과 암호문을 가지고 맥 값을 계산하는 거예요. 맥 함수를 못 쓰는 건 또 여러 가지 쓸 수는 있는데 CCM 모드는 이제 CBC 맥이라는 거는 CBC 모드로 암호해서 마지막 블럭을 맥 값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물론 마지막 그 블럭을 그냥 맥 값으로 쓰지 않고 한 번 더 뭔가 보안 때문에 조치를 취해서 사용하긴 하지만 기본적인 원리는 마지막 블럭을 이용하는 겁니다. 투패스가 되는 거고요. 아, 얘는 맥된 인크립트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요거고, 이제 제가 방금 설명드린 건 요 EAX 모드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린 인크립트된 맥 방법이 더 안전한 방법이라 그랬으니까 이제 EAX 모드가 CTR 모드로 이제 암호화를 하고 그게 끝난 다음에 그 암호문에 대한 맥 값을 구하는 게 얘고 얘는 메시지에 대한 맥 값 구한 다음에 그 맥 값과 메시지를 결합해 가지고 CTR 모드로 암호화를 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둘 다 어쨌든 투패스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인증 암호화를 하는데 AEAD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AEAD. 그래서 인증 암호화를 하는데 associate 데이터를 추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ssociate 데이터라는 건 뭐냐면 내가 메시지를 암호화해서 보내는데 그 메시지 말고 암호화된 거 말고 평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암호하지 않는 데이터인데 얘는 비밀을 유지할 필요는 없어. 그렇지만 이 데이터에 대해서는 뭘 보장하고 싶으냐면 무결성은 보장하고 싶어요. 그래서
비밀로 보내야 되는 데이터가 있고 비밀로 보내지는 않지만 무결성을 보장하는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어소시에이트 데이터입니다. 그러면은 이 어소시에이트 데이터는 암호화하는 데는 포함될 필요는 없죠. 근데 뭐 할 때는 포함이 돼야 돼? 맥값을 계산할 땐 포함이 돼야지만 무결성을 보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EAD는 평문도 들어오고 어소시에이트 데이터도 들어와요. 그럼 평문을 암호화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맥값을 계산할 때는 어소시에이트 데이터를 암호문과 붙여가지고 맥값을 계산해요. 그리고 전달할 때는 이제 이 인증 암호화된 데이터하고 어소시에이트 데이터를 같이 줘요. 그러면 이제 복호하는 사람들은 맥값을 확인할 때 암호문하고 어소시에이트 결합해서 맥을 확인하고 확인이 되면 이제 그 암호문을 복호해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GCM 모드는 요즘 많이 쓰는 모드가 이제 GCM 모드일 수 있는데 2패스가 아니라 1패스예요. 그러니까 2패스는 암호화가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맥을 계산하는 건데 얘는 암호화하는 과정에서 맥도 같이 계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병행으로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쭉 가면 암호 값도 나오고 맥 값도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맥 값은 이 암호문을 이용해서 만드는 거예요. 각 블록들을 이용해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원패스, 그렇게 원패스라는 건 한 번만 평문을 쭉 훑으면은 암호문도 나오고 그 암호문에 대한 맥 값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이제 쓰는 게 이제 요즘은 이제 원패스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네 이 GCM 또 EAX, GCCM들은 다 블럭 방식 암호화를 이용하는 건데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스트림 암호 방식도 있어요. 그래서 스트림 암호도 그 인증 암호화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스트림 암호하고 맥을 결합해 가지고 이제 스트림도 인증 암호화를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메시지를 암호화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은 기본이 인증 암호화를 하는 거예요. 인증 암호화를 하는 건데 그 인증 암호화를 할 때 주로 이제 암호화 쪽은 카운터 모드를 많이 씁니다. 속도 때문에 여러 이점이 있어서 카운터 모드를 많이 쓰고 인증 암호화하는 방법으로는 맥된 인크립트 방법 말고 인크립트된 맥 방법을 쓰고 EAX 2패스 방법보다는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1패스 GCM 모드를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능을 또 중시하는 거죠. 보안보다는 하여튼 안전한데 더 빨리 할 수 있다 그러면 똑같은 안전성이라고 하면은 더 효율적인 애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즘 이런 특성을 으로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